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오늘 통키 뉴스를 끝으로 미즈노래 영상은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예정보다 갑작스럽게 마지막 고별 방송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저희를 후원해 주셨던 전 세계에 흩어진 미즈노래 가족 여러분, 그리고 라니맘닷컴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개가 될 것 같네요. 라니맘닷컴에 입고된 질레트 클리어 젤 제품을 소개합니다. 이 남성분들 여름에 보면 겨드랑이 땀 때문에 와이셔츠가 많이 젖잖아요. 그쵸? 그거를 방지해 주는 제품이거든요. 한 박스에 5개 한 세트고요. 그리고 48시간 동안 지속되는,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참 좋은 제품입니다. 많이 주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저희 미즈노를 사랑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을 놓고 의회에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 한국 입국 시 코로나 백신 접종자의 경우 2주 의무격리를 면제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의무격리가 면제될 경우 한인사회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주가 만 21세 이상 성인에 대해 기호형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습니다. 추가 세수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50세 이상 모든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즈놀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만우절이라서 한번 썸네일로 인트로로 장난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저희가 마감 정말 고별 방송을 하는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그때는 아니고요. 자, 깜짝 놀라신 분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면서, 자, MBC 아메리카의 헤드라인 뉴스 영상 잠깐 보셨죠? 계속해서 로컬 뉴스 중심으로 오늘 통키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틀란타와 콜로라도주에 이어 어젠 오렌지 카운티의 2층 사무실 빌딩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1명 포함 4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지난 2주 동안 발생한 세 번째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50살 이상 누구나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한편 LA 카운티에서는 백신 공급만 원활하다면 6월까지 16살 이상의 모든 성인의 80%가 접종을 받게 됩니다. LA 카운티가 팬데믹 속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소매업체, 퍼스널 케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1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LA시가 인도와 도로, 주차장 등에서 식당의 야외 영업을 허용했던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여름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바, 술집들도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3분의 1이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 오렌지 카운티에 오늘 또 하나의 초대형 접종센터가 코스타메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집단 면역 시기를 앞당겨 빠른 경기 회복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의 5분의 1 이상인 27%가 증오범죄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35%는 증오범죄를 당하고도 사법기관에 편의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생활 20년 동안 미즈놀 팀장도 아시안 증오범죄 경험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사회면에 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8년간 2조 2,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더 나은 미국 재건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투자로 2차 대전 후 최대 일자리 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세금복을 하지 않아 그동안 2차분인 1,400달러씩의 보조금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던 소셜연금 수혜자와 빈곤층 현금 보조인 SSI 등의 수혜자 3천만 명도 마침내 다음 주 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파이자는 남아공에서 진행한 임상 시험에서 백신 예방 효과가 100% 나타나 남아공 변이에도 효력이 있다고 밝혔고요. 이와 함께 백신의 예방 효과가
91%라는 새로운 경신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는 있지만 전염 속도를 늦추기엔 역부족인 모양새입니다. 미국 역시 최근 들어 확산세가 다시 심상치 않은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전주 대비 22%가 늘었는데 보건 당국자들은 팬데믹의 끝이 눈앞에 있다며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캘리포니아 거주 여성들의 우울과 불안 증세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남성에 비해 실직 비율이 높은 데다 육아에 대한 책임 비중도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지난해 53%에서 올해 46%로 다소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신 중국에 대한 우려는 48%에서 54%로 커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유엔이 평가했고요. 또 북한이 중국의 무기나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일주일 정도 남았죠. 실시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51%, 박영선 후보가 28%로 두 후보의 격차가 23%로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찬 인분들은 이번 돌아오는 썬데이가 부활절인 거 아시죠? 해피 이스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한 주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성금요일 주식시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헤드라인으로 알려드렸던 오렌지 카운티 어제 있었던 총격 사건의 용의자 신원이 공개되었는데요. 자,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남성 1명, 여성 2명, 9살 소년 1명 등 총 4명이고요. 용의자는 44살의 남성으로 아미나답 가시올라 곤잘레스로 확인됐고요. 경찰은 용의자와 숨진 희생자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용의자의 마지막 주소는 플러튼이었고요. 그는 건물 안쪽 마당 입구를 봉쇄한 뒤 창문을 향해 총을 쐈고요. 이어 이번 총기 난사 사건은 무작위한 폭력이 아닌 고립된 사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총격 사건은 31일 오후 5시 30분쯤 오렌지시의 한 사무용 건물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총격 현장에서 살아남은 여성 1명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고요. 용의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된 상태입니다. 인근 자동차 수리점 업주는 경찰이 출동한 뒤 최소 10발 정도 총성이 추가로 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7시에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 어린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어려운 때 실업수당 받는 분들을 위한 좋은 뉴스입니다. 지난 1년간 실업수당 UI를 모두 받아 쓰셨으면 이제는 팬데믹 지원으로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실직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 노력 요건도 충족시켜줘야 실업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에 가주고용개발부 EDD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연장을 거듭했던 실업수당의 개인 한도가 잠시만요. 2주일 간격으로 신청하는 실업수당의 경우에는 EDD가 웹사이트 www.edd.ca.gov 본인 계정을 통해 남은 개인 한도와 함께 사전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업수당은 팬데믹 이전 가주의 경우에는 주당 약 40에서 450달러를 26주간 지급을 했습니다. 최대 1만 1,700달러의 밸런스가 지급 횟수에 따라 줄어드는 시기인데, 지난해는 연방정부가 13주, 가주정부가 20주를 추가하면서 수혜 최장 기간이 59주에 달했습니다. 1년이 넘었죠. 여기에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3차 경기부양 패키지에서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9월 말로 연장하면서 이미 실업수당을 소진한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EDD는 제공된 모든 실업수당을 소진했을 경우에 PEUC를 통해 추가로 24주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본인의 실업수당 밸런스가 모두 소진되는 경우가 무더기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한인 김모 씨는 최근 EDD 웹사이트의 실업수당 신청을 통해 PUA로 재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면서 1년 전에 첫 실업수당을 신청했을 때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청을 마쳤고 심사 중이라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DD는 현재 업무 폭주로 PUA와 PEUC로 갱신한 신청의 심사에 2에서 3주가 소요된다고 설명을 했고요. 심사를 통과하면 오는 9월 6일까지 주당 $300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혜의 금액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PUA의 경우에는 주당 $167 안팎으로 이전에 받던 실업수당 최고액 $450에는 못 미칩니다. 대신 여기에 $300가 더해지는 시기고요. 여기에 EDD는 실직자의 구직을 장려하기 위해 주정부가 운영하는 구인 구직 웹사이트인 칼잡스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실업수당 신청 시 구직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칼잡스 등록을 통해 조기 실업 탈출을 돕겠다는 의도입니다. 마지막 뉴스는 스포츠 뉴스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메이저리그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일단은 도전을 선택했던 우리 양현종 선수 개막 로터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하지만 부상자가 발생 시에 바로 메이저리그에 입성하는 그런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첫 번째 도전은 실패했지만 계속된 그의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유현진 선수 오늘 개막 선발로 나섰는데요. 좀 전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뉴욕 양키스와 경기를 펼쳤는데요. 아시다시피 뉴욕 양키스의 선발 투수는 게리 콜, 유현진 선수보다 연봉이 8배가 많은 메이저리그 최고의 강속구 투수입니다. 근데 오늘 2대2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 연장전 끝에 유현진 선수의 토론토 점수를 내어서 첫날 양키스를 무찔렀습니다. 자, 오늘 유현진 선수 작년보다 확실히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습니다. 평균 구속은 게리 콜에 비해서 많이 못 미쳤지만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칼날 같은 제구력, 홈런 한 방만 아니었으면 승리 투수도 될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잘 싸워준 유현진 선수. 6회 투구수가 100회 넘기기 전에 교체가 됐는데요. 어찌됐든 박수를 받으며 유현진 선수는 내려갔고 게리 콜은 글러브를 집어 던지는 분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화가 날 법도 하죠. 6회에 홈런 맞고 다 잡은 경기를 놓쳤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다가오면서 이제 스포츠 경기도 시작이 되고 미국은 후끈 달아오르는 생활, 다시금 경제 재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면서 다시금 미국 현지의 뉴스 저희가 변함없이 초심을 유지하면서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찾아뵙도록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우절 거짓말했다가 굉장히 마음이 출렁이네요.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키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키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